자리에 착석해주세요. 다들 착석하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을 닫아주세요. 네, 오늘 강연회는 대학생 응원봉연대 빗물결과 청년촛불행동에서 진행합니다.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학생 응원봉연대 빗물결의 홍보 영상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사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큰 박수로 추미애 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학생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큰 박수로 추미애 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일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네. 언제 파면을 선고하나 답답하기 그지없는데 아마도 여러분께서 저를 보자고 했을 때는 오늘쯤은 윤석열은 네, 저 관저에 있질 않고 네,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고 여러분과 저는 함께 함성을 지르고 즐겁게 만날 써야 되는 건데 그죠? 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찾아오고 있는데 오늘 저에게 주어진 제목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주라라는 거였어요. 검찰개혁 어려운 겁니까? 이론상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제가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자, 1954년 폭삭 소가수다에 문소리 씨가 1952년생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1954년 그러면 실감이 잘 안 나니까 문소리 씨는 한국 전쟁 와중에 제주에서 태어났겠죠. 제주가 조금 있으면 제주 4.3 기념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역사 얘기하는 동안에 제주가 살짝 언급이 될 건데요. 마침 잘 됐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대기를 역사책 속에 들어가서 그냥 외우려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감이 날 것 같으네요. 자, 1954년 그러면 전쟁 직후겠죠. 53년에
정전 협상이 이루어졌으니까 54년에 당시의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의 형법을 법정에서 구현하는 것이 형사에 관한 절차법이 수사를 규율하고 재판을 규율하는 법이 형사소송법이겠죠. 형사소송법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 입법 시차를 갖더랬어요. 저 미국까지. 영국 제도도 연구하고, 그러니까 영국 미국 제도를 영미법계라 그러고요. 그 영미법계는 좀 법정에서 주로 당사자들끼리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소출을 당한 피고인과 소출을 하는 소추관인 검사를 비교적 법정에서 재판관이 공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른바 무기 대등의 원칙, 또는 법정에서 서로 주고받고 신문하면서 그런 증거를 대고 그 배심원이 지켜보게 하고 하는 그런 절차, 그러니까 법정에서의 절차를 중시하는 제도인 거죠. 수사기관에서 어떤 서류를 꾸며와서 날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판사 보는 면전에서 배심원들을 누가 제대로 설득을 시키느냐. 그래서 유무죄의 판결은 누가 하나요? 배심원들이. 형량은 누가 정해요? 판사가. 네, 그래서 법정에서의 그 광경을 보고 유무죄 공방을 벌리니까 그것을 법정 중시를 한다 해서 공판 중심주의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런데 영미법계의 배심원 제도 아래에서의 공판 중심주의, 무기 대등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이런 사법 시스템은 오랜 동안 많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적법 절차를 중시하고 위법 수집 정도를 배제하고 하는 것들은 판례법상 꾸준히 축적이 되어 있는 반면에 독일법을 수용했던 일본은 법 체계를 언제 완성을 했을까요? 주로 일본은 이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유럽을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법 질서, 국법 질서를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로 독일법을 연구해 왔는데, 독일, 프랑스, 일본법, 전수한 일본법, 그걸 일제 때 따라 배운 대한민국은 모두 대륙법계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의 특징은 뭐냐 하면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사냥몰이 하듯이 범죄자를 증거를 다 수집해가지고 증거 수집한 거와 또 자백에 의존하는 그런 수사인 거죠. 그래서 그걸 법정에까지도 끌고 가는 거예요. 너 수사기관에서 다 자백했잖아. 저 고문당했는데요. 고문했다는 증거 대봐. 증거 될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주로는 이렇게 법정에서의 배심원을 설득시키는 공개된 그런 재판을 중시하는 영미법계와는 다르게 대륙법계는 좀 더 사법 권위가 주어지는 거고 수사기관에 많은 힘이 실리는 제도인 거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 입법의원들이 구라파 다 다녀보고 비교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은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엄상섭이라는 당시의 무소속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의 말하는 일본은 어떤 일본이냐 하면 1954년도에 일본은 2차 대전에서 패망을 하고 미 군정에 의해서 미국법을 많이 배운 좀 민주화된 그런 일본이겠죠. 일본이나 다 형사사법 시스템 운영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특징은 수사는 사법경찰 관리가 하고 기소관은 검찰이 하고 판사가 제3자로서 심판하고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찰은 다 지방자치 경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경찰이 아니고 중앙집권제 경찰인데, 자, 검사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수사권까지도 장악을 해버리면은 검찰 파쇼가 일어나겠죠? 라고 검찰이 세지는 것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쟁 직후라고 했죠. 시대 상황이. 전쟁 직후니까 남북이 서로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하겠다 그러고 김일성은 자기가 한 사흘 만에 남쪽을 다 제압해버려서 통일을 한다, 무력 통일을 한다 그러고 서로 통일한다고 그러고 전쟁을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휴전선을 놓고 똑같이 전쟁 전후 별로 바뀐 것 없이 분단이 된 거죠. 적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안 수요가 많아진 거예요. 서로 간첩을 보내서 저걸 탐지하고, 그때의 정전은 일시적이다 생각했어. 이렇게 뭐 70년 이상 간다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죠. 그래서 전후 형사소송법 개정할 분위기, 형사소송법을 최초로 제정할 당시에는 경찰이 간첩 잡는 일, 그걸 공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안만 하더라도 엄청 무서운 일을 하는 건데 여기다가 수사권까지 맡기면 경찰 파쇼가 되는 겁니다. 엄상섭 의원은 검찰 파쇼도 걱정이 되고 경찰 파쇼도 걱정이 되는데 어떡할까요? 당분간은 수사권을 검사한테 주지만 머지않아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선진 사법 시찰을 다 했는데 선진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경찰도 지방자치경찰, 국가경찰이 아니고 지금은 간첩 잡자 공안 수요가 있고 남북이 어수선하니까 우리가 경찰을 국가경찰로 해서 힘있게 만들었지만 장차는 이 경찰이 민생 치안에 복무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다 귀속을 시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게 하는 그런 치안 수요를 담당하게 하고 그때 가서 수사권을 돌려주자. 그러니까 뭐가 맞물려 있어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려면 국가경찰이 아니어야 되고 지방자치를 해야 되고 그때 안심하고 수사권을 주면은 분산이 되니까 경찰 파쇼는 안 일어나겠지. 그래서 임시적으로 검찰한테 수사권을 맡기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검사들이 수사권을 가지게 된 거니까 원래는 누구 거예요? 응? 경찰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했죠? 우리가 이게 원래 내 거 아닌데요. 내가 오랫동안 내 걸로 알고 쓰면은 나중에 뺏긴다 그러면은 돌려주는 게 아니고 뺏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내 거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검찰은 이미 수사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 수사관이 얼마나 될까요? 5,000명 내지 6,000명 그 사이예요. 지금도 계속 뽑고 있어요. 다른 나라 검사실에 가면 수사관이 있게요, 없게요? 없습니다. 왜? 수사 업무를 안 하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검사실은 들어가면 무서워요. 일본만 하더라도 검사실에 없어요, 수사관이. 우리는 검사실에도 수사하는 사람이 있고 계장이라 그럽니다. 입회 계장이라 그러고 또 특별한 수사를 위해서 전담팀을 꾸리는데 투입하는 수사관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걸 다 합치면 전국에 한 6,000명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한다 그러면 검사 2,300몇만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5, 6천의 수사관들도 아우성이겠죠. 한번 내 거 아닌 것도 내가 차지하고 나면 돌려주라 그러면 내 권리 박탈하는 것처럼 아우성인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저항에 부딪히는 거지만
여러분, 이 원칙대로 하는 것 어렵더라도 쉬우면 누구나 다 하죠.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인 줄 아니까 여러분들이 주말마다 촛불 들고 똑바로 좀 해달라 했지 않겠어요. 네, 그거 뜻 좀 받들어 줬으면 좋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원래 누구 거다 하는 건 역사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검경의 역학 관계를 알았으니까 경찰이 어떻게 일제 고등경찰에서 친일 세력 청산 대상이 안 되고 힘이 주어졌는지를 한번 역사적으로 또 볼게요. 자, 이건 역시 이승만 때 첫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노덕술이라고 네.